안녕하세요, 헤이월드입니다. 저희 구독자분이 지금 그 산타페 TM 2018년에 19 각자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000km 차량이에요. 이 차는 뭐 거의 이 정도면 새 차입니다. 예, 새 차고 다행히 비닐은 뜯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이 원래는 가솔린 사시려고 그랬죠. 예, 가솔린 사려고 했는데 가솔린 차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연비에 대해서 가솔린을 되게 뭐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연비 측면으로는 디젤이 훨씬 낫긴 하죠. 아직까지 또 디젤 감성이고, 소위 몇몇 분들이 이제 좀 가솔린을 좋아하는 하시는데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뭐 디젤 문제가 좀 대두되면서 가솔린 쪽으로 많이 옮겨가지, 그 전까지만 해도 SUV는 디젤 아니야, 뭐 디젤이 맛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솔린 타보면 확실히 가솔린이 조용하죠. 확실히 조용하죠. 예, 확실히 조용하고 진짜 기름값만 아니면 가솔린 타야 되는 게 솔직히 맞긴 해요. 근데 뭐 그건 경제적인 사정이나 자기 그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산타페 TM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고요. 제가 하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 수출만 해서 2010년 이하 차, 똥차들, 요런 차는 많이 알아요. 뭐 엔진이나 뭐 내구성이나 미션이나 뭐 여러 군데 다 많이 아는데, 최근 나오는 차들은 워낙 아는 게 없어서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요거를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고, 저 자동차 리뷰도 아닌데 뭐 리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시작가가 얼마였죠? 3,220. 3,220이 시작가고요. 사륜인가요? 사륜이고. 네, 사륜의 풀옵션이에요. 그런데 3,220인데 낙찰은 3,370만 원. 3,37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됐고 싸긴 싸요? 확실히? 중고 시세에 내수. 비해서는 네. 제가 다 계산했어도 뭐 취등록세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그런 거 빼고. 그리고 저기 적어도 하시면 안 돼요. 뭐 매도비 이런 거 하시면. 왜냐면 중고 매매상에 가면 무조건 다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350 정도? 근데 그렇게 350 얘기하면 이 구독자들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300 얼마 얘기하면 그냥 한 150만 싸게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근데 이게 인기 이렇게. 없는 색깔이다 보니까 그걸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기 없는 색깔이라는 건 나름대로 전략을 잘 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아무도 안 들어갈 줄 알아요. 잘하신 거예요. 어쨌든 구독자분은 일단 350 정도 싸게 샀다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 차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아냐? 구독자분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옵션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오시기 전에 제가 좀 조사를 했고요. 요거 리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바퀴 쭉 돌면서 대략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산타페 TM은 제가 그 리뷰를 처음 해봅니다. 저번에 한번 낙찰을 받긴 했는데 제가 워낙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 봤고요. 산타페 TM은 참고로 산타페 DM에 비해서 일단 크기가 많이 커졌어요. 그렇게 많이 커진 건 아니지만 좀 내부가 많이 커졌습니다. 요게 그 최고급 풀옵션인데 동호회 분들이나 요 매니아 분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었더라고요. 현대 왜 그러냐면, 이게 최고급 옵션이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모델로 다시 또 최고급 모델이 한 단계가 더 나와 버렸어요. 아주 그냥 까땜이죠. 어떻게 보면 기껏 최고급 풀옵션 멋있는 걸 샀는데 그 윗단계를 하나 더 만들어 버렸으니까, 차량 디자인이나 외관은 5,000km이기 때문에 딱히 뭐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여러 가지 결함이나 이런 보고된 게 좀 있는데, 도장 불량에 대한 부분이 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도장 불량은 그냥 이렇게 외관 상태를 보시면 뭐 까막눈들도 그냥 도장이 불량하구나 안 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경매장에 직접 오시거나 저희 그 스태프들이 도장 불량인지 아닌지를 봐드리면 되니까 크게 문제 없고요. 마감 불량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마감재 이런데 단차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단차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감 불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차가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이 새들이 약간 뭐라 그러지, 질투를 했는지 몰라도 새똥을 빠바방 이렇게 새똥을 했는데, 이거는 뭐 오늘이나 일주일 뭐 한 3일 안에만 세척을 하면 자동차 도장면이 그렇게 뭐 약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게 또 그 내리막길에서는 요즘에 나오는 좋은 차들은 그 엔진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리게끔 돼 있어요. 자동으로 걸리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리막을 내려오더라도 엔진 브레이크에서 굉장히 천천히 굳이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서 나중에 뭐 페이퍼로크 현상이니 이상한 무슨 머시갱이 현상이니 이런 게 일어나서 브레이크가 안 들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엔진 브레이크가 좀 과도하게 걸려가지고 조금 불편하다, 소리가 왕 소리가 이렇게 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외관 상태는 참 좋고,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블랙박스가 없어요. 보통 블랙박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썬팅이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아쉽죠. 좀 잘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선택 여지가 없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이 문짝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급스럽게 굉장히 작업을 잘 해놨고요. 안에 시트 같은 경우도 이게 브라운 시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름모꼴로 해서 무늬를 줘주고, 지금 여기는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구멍이 뻥뻥뻥 나 있네요. 확실히 여름 되면 통풍 시트가 이제 진가를 발휘합니다. 주행거리 5,000km다 보니까 뭐 차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굳이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옵션에 대해서 조금 보자고요. 이제 4륜 왁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있고요. 요거 이제 후축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렵고요. 그냥 사각지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사각지대에서 차가 들어오면 사이드 미러 쪽에서 뭐라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요거 이제 미끄럼 방지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주행거리 5,000km인 차량의 실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시동이 들어와서 여러가지 그 내용들이 많이 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ED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얹혀놓은 것 같은, 이걸 뚝 띄워가지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게 요즘 추세더라고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보다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보니까 좀 더 괜찮은 느낌이 들고요. 천장 소재 자체도 기존에 있던 소재랑은 좀 틀리게 약간 체크무늬식으로 이렇게 좀 해서 약간 고급스러움을 더했네요. 보니까 썬루프 같은 경우는 썬루프가 예술인데, 썬루프 같은 경우는 와, 파노라마 썬루프라서 전면이 다 개방돼요. 야, 죽인다. 이러니까 썬루프 하는구나. 썬루프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전체가 개방돼 있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확실히 틀려요. 느낌이 틀려서 지금 뒤로 쫙 이렇게 열어보면 뒤에 이렇게 쭉 열려서 끝까지 다 열어져 있기 때문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거의 뭐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정말 좋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AUX 단자가 있고요. USB 충전이 2개나 돼 있고, 요거는 이제 그 USB 충전이고, 얘는 뭐죠? 얘는 뭐고, 여기 소켓이 12V 소켓이 있고요. 통풍 시트와 온열 시트가 들어 있고, 핸들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주차도 드라이브 모드 선택을 하게 돼 있고, 후방 이제 갈 수 있겠고, 오토홀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막히는 공간에서 그저 브레이크 안 밟아도 이제 악셀을 띄게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스템이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네.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보니까 이게 엔진 브레이크네요. 내리막에서 딱 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요거까지는 공부 못했는데, 어쨌든 공부 안 한다고 맨날 제가 혼나서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도 공간이 충분해요. 이 뒷좌석이 어떻게 보면 저기 그 모하비 정도로 괜찮네. 뒷좌석 공간 자체가, 뒷좌석 공간도 충분하고요. 뒤쪽도 충분하고, 다 넓고 굉장히 좋습니다. 안에도 깔끔하고 가죽 시트 재질이 일단 가장 마음에 들어요. 그 TM이 이슈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아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커튼식 에어백 있잖아요. 이 커튼 에어백은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가장 많이 지켜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커튼 에어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보통 자동차가 추돌을 전방 충돌은 잘 안 해요. 충돌을 하게 되면은 그건 진짜 대형 사고고, 측방에서 보통 많이 들어오죠.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차가 만약에 이쪽에서 딱 추돌이 일어나면 머리가 일단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반동으로 이 머리로 유리창을 깨버려요. 깨면서 이제 목이 부러지고 뭐 두개골이 골절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측방, 이 커튼식 에어백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에어백 자체가 쿠션에 약간 뭐 안 좋다 해가지고 리콜 명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낙찰을 받으시고 가서 리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분, 이 차가 인터쿨러 호스가 주행 중에 빠진다라는 결함이 있는데, 인터쿨러 호스가 주행 중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 차도 인터쿨러 호스가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그 수출단지에서 약간 야매로 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반도를 제대로 채우질 못해서, 반도는 인터쿨러랑 그 인터쿨러 터빈이랑 인터쿨러랑 그 호스랑 고무 주름간 호스랑 연결되는 그 밴딩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저기로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케이블 타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이게 빠지면 일단 연기가 엄청 많이 나고요. 차가 앞으로 잘 안 가요. 난리 납니다. 방구차 됩니다. 방구차 돼서 뒤에서 깜빡이 켜고 쌍라이트 켜고 난리가 납니다. 차는 앞으로 가지도 않고 엄청 당황스럽죠. 그러면 TN 같은 경우는 연식도 얼마 안 되고 뭐 나온 지 1, 2년밖에 안 되는 차인데 만 이런다
그러면 이제 가서 불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파워텍 전륜 8단 미션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미션이 일단 8단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가는데 얘도 좀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여러분들 오토 미션이 고장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 2단이나 3단, 4단 이렇게 특정 단수에서 딱 픽스가 돼가지고 더 이상 차가 안 나가요. 여러분들이 새 차나 중고차나 오토 미션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특정 단수에서 딱 홀드 돼가지고 그 상태로 계속 간다, 미션 나간 거예요. 이 차가 미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행거리 5,000이고 워런티 기간이 아직도 한 4년 이상 남아있는 차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센터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까지 언급해준 결함이나 리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와 점검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 자동차에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컴퓨터가 ECU고요. 그 다음에 TCU가 있습니다. TCU는 아마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일 텐데 TCU가 얘가 약간 결함이 있나 봐요. 어떤 기계적인 결함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결함 같은데 요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금은 TCU 자체에 어떤 무슨 문제나 이런 거는 많이 개선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사면서 굉장히 많은 결함과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요즘 뭐 이슈 말이 많은 뭐 세타 엔진이니 GDI 엔진이 뭐니 막 말이 되게 많은데, 솔직히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대한민국에서 탈 차는 하나도 없고요. 외제차 역시도 우리가 정보는 없어서 그러지 외국 유명 유튜버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차도 잘 만들어요. 잘 만들기 때문에 만약 결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간, 리콜 기간이나 그런 기간 내에 현명하게 이런 거 이제 카피를 저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걸 카피를 해서 센터에 들어가서 이거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뭐 350만원 싸게 샀다고 자꾸 우기셔가지고 일단 좀 더 싸우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항상 기분 좋아요. 이렇게 좀 차 가격이 있는 차들은 확실히 금액 차이가 나니까 기분이 좋고, 차 가격이 너무 낮은 차들은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제가 조금 미안하고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속이지 않고 100% 다 오픈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쁘게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다는 거, 돈을 떠나서 그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지금까지 헤이월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